자본주의 사회, 소비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니즈를 충족시키는 비용은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현대 이론경제학의 토대를 마련한 폴 세뮤얼슨이 만든 행복 공식을 알고 계신가요? 행복은 욕망분의 소비라는 등식입니다. 여기서 소비를 구매력, 즉 부로 바꿀 수 있겠죠. 이 공식에 따르면 행복해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분자인 부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행복이 커질 겁니다. 둘째는 뭐죠? 분모인 욕망을 줄이는 거죠. 무턱대고 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스스로 적정한 수준까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는 얘기예요. 너무 절제만 하는 삶도 분명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워렌 버핏의 스승으로도 잘 알려진 벤저민 그레이엄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뛰어난 재정 전략이란 자신의 수입 범위 내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자신의 구매력, 즉 부의 수준에 맞춰 욕망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세대보다 더 많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왜 점점 불행해지는 걸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사회에는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고 남의 눈을 의식해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과시적 소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해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소비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 소비를 위해 더 많이 일하고 더욱더 돈에 매달립니다.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1960년대 미국 상원의 소위원회에서 1990년대가 되면 주 4일제, 주 22시간 노동, 연 6개월 휴가, 표준 퇴직 연령 38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앞서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경제학자 케인즈 역시 2030년에는 주 15시간만 일하며 사람들이 따분함 때문에 고민하는 여가의 시대가 찾아올 것으로 점치기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발달과 기술의 진보로 노동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부유한 나라일수록 오히려 더 많이 일하죠. 2002년 최초로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과로사를 의미하는 일본어 과로시가 새로 등재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과로사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됐지만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에서는 더 이상 과로사라는 말이 생소하지 않아요. 언뜻 생각하면 못 사는 나라일수록 먹고 살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하니까 과로사가 빈번할 것 같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측한 생산성 향상과 기술의 진보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즉 니즈를 채우는 쪽으로는 실제로 눈부신 발전이 있었습니다. 과거 옷 한 벌을 만드는데 노동력과 시간이 100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1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생산성 자체는 눈부시게 발전을 했죠.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것이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할수록 증가하는 부의 속도보다 욕망의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한 벌만 있어도 충분했다면 지금은 10벌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느끼죠. 과거에는 옷의 본질적인 기능에 충실했다면 지금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또는 과시하기 위한 부차적인 기능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똑같은 옷을 사면서도 브랜드 로고가 박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몇 배에서 심지어는 수백 배의 값을 치르기도 합니다.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욕망을 소비하게 되는 거죠.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이시고 금융문맹을 없애기 위해 유튜브 활동을 하고 계신 존 리 대표는 한국에 온 이후로 자가용 대신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다 한국에 와서 운전을 안 해도 된다는 게 너무 좋았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쇼하는 거 아니냐, 부자가 너무 과하게 아끼는 것 아니냐라고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정작 본인은 운전의 불편함, 주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비용까지 아끼게 되어 너무 좋았다고 하시는데 그걸 지켜보는 타인들은 안쓰러운 눈으로 봅니다. 이런 사회적 편견, 시선이 무섭고 불편한 거예요. 아직 운전을 안 해보신 분이나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한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래 운전을 해오신 분들은 운전의 불편함에 대해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운전이 정말 즐겁고 편안한 일이라면 택시 운전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직업이어야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시선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원해서 스스로 생겨난 걸까요? 아니죠. 광고나 드라마, 각종 SNS 등 자본주의의 천병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오래전에 실소를 금치 못했던 광고가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친구의 말에 주차되어 있는 그랜저를 보여주며 미소를 씩 지었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대충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 성공 등에 대해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랜저가 그 모든 것을 대신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미디어는 좋은 차를 타야 성공한 사람이라는 공식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시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기업들이 그 비싼 돈을 들여 굳이 왜 광고를 할까요? 차가 필요한 사람, 정작 그 차를 충분히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팔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대신 없는 사람이 무리해서 구매할 수 있게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을 통해 월 50만 원이면 너도 외제차. 그러니 이것저것 뒷일은 따지지 말고 우선 질러. 행복해질 거야. 뭐 이런 식입니다. 드라마에는 온통 듣도 보도 못한 재벌들만 살고 있습니다. 재벌 아니면 가난한 사람, 그 양극단만 있는 것 같아요. SNS 서비스 또한 우리 삶을 그대로 비춰주지는 않죠. 우리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 하이라이트들만 편집되어 올라오잖아요. 수백 장의 사진을 찍어서 꼭 자랑하고 싶은 한두 장을 추려서 올리죠. 그게 진짜 삶은 아닌 거죠. 어떤 영화도 하이라이트만 보면 다 화려합니다. 폭망한 작품조차도 그렇죠. 그런 화려함과 현실의 초라한 나를 자꾸 비교하게 만듭니다. 또 남들과 비교하라고 끊임없이 강요해요. 그래서 건강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초라하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화장품 회사의 연구원이었던 지인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만 더 똑똑했다면 우리 회사는 벌써 문 닫았을 거라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보통 화장품 회사들은 제품 라인업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어요.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들부터 최고급까지 만원짜리 화장품이나 10만원짜리 화장품이나 실제로 주요 성분에는 아주 작은 차이밖에 없다고 해요. 다만 브랜드가 다르고 포장이 다른 거죠. 대신 사람들을 자극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광고에 엄청난 돈을 쏟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이 있는 사람에게는 10만원을 받고 좀 더 고급 용기에 담긴 제품을 팔고 만원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만원을 받고 실용적인 제품을 판매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소비자가 지불하고 싶은 가격에 최대한의 상품을 사가도록 하죠. 나중에 돈이 생기면 좀 더 비싼 상품을 사라고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가격은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얻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언가를 소비하면서 가격이 아닌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본주의의 덫에 빠지지 않고 현명하게 소비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통해 얻게 되는 가치와 또 그 이면을 항상 함께 봐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소비를 통해 포기해야 하거나 하기 싫은 노동을 억지로 해야 하는 것, 즉 기회비용이 되겠죠. 과실을 위해 명품을 구매해서 느낄 수 있는 만족감과 그걸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곰곰이 비교해보세요. 과연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 진정 나를 위한 것인지 그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닌지. 부자들은 자신이 가진 부를 이용해 시간과 자유를 얻으려 하는 반면 대중들은 자신의 시간과 자유를 팔아서 물건을 소비하는 데 사용합니다. 가령 대중들은 몇 달 일한 대가를 무언가 소비하는 데 쓰고 부자들은 가진 돈을 써서 몇 달간의 시간과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것처럼요. 서로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에는 최근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등장한 YOLO, You Only Live Once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키워드죠. YOLO는 미래를 위해 무조건 희생하는 것보다 순간의 행복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의 삶을 사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저성장기에 나타난 생존 방식입니다. 결국 고도성장기에 부의 축적을 기준점으로 가치를 평가했던 단일 기준 사회에서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로의 진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욜로해야 하는데?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온 답이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라는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소확행은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1990년대에 발간한 수필집에서 처음 소개한 신조어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상 속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감을 의미합니다. 소확행의 첫 번째 특징은 사소한 일상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소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가치 없지는 않은 소시민의 삶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소확행의 두 번째 특징은 무지개 너머에 있는 파랑새를 꿈꾸기보다 내 곁에 가까이 있는 확실한 행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미 선진사회에서는 소확행과 맥락을 같이 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프랑스어로 옥함, 스웨덴어로는 라곰이 있죠. 국경에 상관없이 현대인들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꿈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욜로나 소확행은 본질에서 자꾸만 벗어나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통해 욜로족이 되려다 골로족이 되어버렸다는 자주 섞인 우스갯소리가 들려옵니다. 소확행은 지칠 대로 지친 하루, 기분 좋은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삶을 이어나가고자 찰나의 순간 반짝이고 사라질 것들에 집착하는 것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작은 행복에 만족하고 큰 꿈을 아예 꾸지 말라는 식의 패배주의로 흐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작용을 경계해야 해요. 욜로나 소확행의 본질은 우선 쓰고 보자거나 미래를 꿈꾸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꿈을 꾸되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복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자는 시대의 요구인 거죠. 이번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 극단적인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FIRE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에요. 즉 경제적으로 자립한 조기 은퇴자란 뜻이죠. 젊을 때 바짝 벌어 40세 이전에 자발적으로 은퇴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FIRE 운동은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파이어족의 주축은 고학력,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입니다. 파이어 운동의 핵심 개념이 짧게 벌고 적게 쓰기인 만큼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려면 고소득이 기본 조건으로 충족되어야겠죠. 파이어족의 목표 금액은 저마다 다르지만 대략 우리 돈으로 10에서 20억 정도가 많습니다. 이처럼 큰 돈을 마흔 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파이어족들이 쓰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바로 극한의 근검 절약이에요. 버는 돈의 대부분을 저축하는 것이 파이어족들의 생활 강령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목표하는 것은 가능하면 빨리 직장으로부터 벗어나 가족과 혹은 혼자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아직 국내에는 널리 퍼지지 않았지만 삶에 지쳐 탈조선을 외치는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언제까지나 남의 나라의 이야기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파이어족으로 살기 위해 극단적인 절약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파이어족은 조기 은퇴 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재테크나 경제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면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것은커녕 잃어버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말짱 꽝이죠.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도 재테크 상식은 필수가 되겠네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극단적인 두 가지 형태, 욜로족과 파이어족의 삶의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하나에 정답은 없어요. 어쩌면 양극단이 아니라 그 중간 어디쯤에 더 나은 대안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소비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니즈를 충족시키는 비용은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정작 비싼 건 욕망의 대가죠. 스스로 행복해지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남을 의식하고 체면을 차리는데 돈이 많이 들 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 대부분이 공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한강변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반대로 한강변을 산책하는 데는 돈이 전혀 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한 식사에 필요한 것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소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 대신 좀 더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좀 더 일찍 경제적 자유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소비 지출을 늘리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면 결코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 현명하게 소비하고 또 그렇게 남은 돈을 저축하고 투자해서 행복한 부자로 살아요. 앞으로 제 채널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